수학은 여러분 수학이잖아요. 그죠? 학문이란 소리죠. 근데 영어는 뭐죠? 어로 끝나죠. 영어학이 아니라 영어잖아요. 그죠? 영어라는 거는 언어죠. 그러니까 영어학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A는 왜 하필 그렇게 생겼을까? 왜 하필 A는 이렇게 생겼지? 애플이라는 말은 왜 하필 사과지? 막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영어학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건 영어잖아. 그러니까 이제 학문이 아니라 언어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공부하는데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어떤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떤 슬럼가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미국인과 우리나라의 초엘리트 교육을 받은 어떤 한국인이 있다면은 누가 더 영어를 잘할까? 비슷비슷하지도 않을 거예요. 미국인이 영어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재능 이런 게 많이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외국어를 배우는 데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과목과 언어 과목을 공부할 때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어요. 언어는 요령도 중요하고 어떤 어떤 체계적인 학습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진짜 그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영어는 당장 시험을 잘 치는 방법이랑 진짜 실력을 늘리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이거 둘 다 매우 유효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제 중학교 영어 시험은 다 어디서 나오죠? 교과서와 어떤 여러분이 배운 지문에서 나오죠. 그럼 그거를 공부하는 게 그냥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학교에 아주 철저히 공부하는 거. 교재 나오는 단어를 일단 다 외워요. 외우는 방법은 각자 다르겠지만 영어에서 한글로, 한글에서 영어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단어 일단 다 외운다. 그리고 번역된 지문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자습서나 이런 걸 구하면 그 번역된 지문을 보고 그것을 학교 지문을 영작해보는 그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지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문제를 빠르게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헷갈리지 않고. 그래서 영작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영어 지문을 기본적으로 마스터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시중에 있는 영어 문제집을 풀면서 어떤 문제들을 많이 다뤄보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저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문제 출제에 대한 감을 잡는 거죠. 이제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강조한 어떤 표현이 있을 거고 문법적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솔직히 여러분 이거 특별한 방법이 아니죠. 다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중학교 때까지는 이걸로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커버가 되는데 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제 시험 공부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굉장히 많아서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단어를 다 외우지도 못했어요. 시험 범위에. 그만큼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 많은 지문에 대해서 다 그렇게 일일이 공부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결국 영어 시험이 어떻게 되냐면은 열심히 노력했느냐도 물론 조금의 영향을 미치지만 영어 실력에 그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에 비례해서 나오더라고, 고등학교 영어 시험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당장 영어 시험을 잘 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기본적인 실력을 좀 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영어 실력을 이제 어떻게 쌓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영어에는 4파트가 있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럼 이제 이것들 중에 어떤 게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해요? 읽기. 맞아요. 오케이, 읽기예요.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읽어서 모르는 문장은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 영어 공부를 할 때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CNN 학원을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하는 게 별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그것들은 써놔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써놔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문장을 100번, 1000번 듣는다고 그거를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어 공부는 항상 읽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외국인으로서 배우는 건. 이게 우리가 무슨 자연어 환경에서 유학을 가서 배운다 그러면 듣기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듣기 위주의 학습이. 왜냐? 그때는 맥락의 차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듣기 지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맥락의 차원이 다르고 완전히 생생하게 맥락을 전달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듣는 과정에서도 뭔가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띠껏 해봐야 그냥 아무런 맥락 없는 어떤 음성만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서는 듣기로는 학습이 대체로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가 문제라고 하더라도 듣기 지문을 아주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듣는 속도로 읽기 지문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으면은 듣기라는 게 극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읽기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읽기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어느 정도의 트레이닝, 읽을 수 있는 문장을 바로 우리가 들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트레이닝을 거치면 이걸 들을 수 있게 돼요. 차원이 다르죠. 읽을 수 없는 문장은 무슨 트레이닝을 해도 들을 수 없어요. 그 대신 읽을 수 있는 문장은 트레이닝을 거치면 들을 수 있게 돼요. 들을 수 있게 된 문장은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거치면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말하고 읽을 수 있는 문장들은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거치면 쓰기까지 돼요. 그래서 영어 공부의 학습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읽기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외국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법책 한 권은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여러분들 했죠? 안 했나? 안 했으면은 저는 사실 안 하고 들어갔어요. 안 하고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개고생을 했는데 진짜 영어 시중에 영어 문법책은 다 똑같습니다. 팔품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구절까지 그냥 쭉 그냥 그 순서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일 얇은 책이 저는 제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회를 다 도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잘 못해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 문법책 1회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얇은 문법책 하나를 사서 이게 안 되겠다면 1회독을 해라. 이제 한 번 영어 문법을 하는 건 이제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실용 영어를 하는데 영어 문법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제 실용 영어를 하는데 영어 문법이 그 정도만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영어 문법 위주의 학습을 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은 돌려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단어죠. 읽기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단어는 뭐 시중에 있는 단어장 아무거나 사도 되는데 그 난이도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하고 싶은 건 되게 쉬울수록 좋아요. 쉬울수록 좋은 게 영어 단어가 너무 어려우면 진도가 잘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도 이게 꾸준함이 중요한데 이 꾸준함을 위해서는 되게 쉬운 단어 아는 단어가 한 40% 정도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쉬운 단어로 이제 진도도 빨리 빼고 무엇보다도 근데 쉬운 단어일수록 활용도가 높아요. 이 단어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체득을 해야지 이제 자연스럽게 읽는 속도도 붙고 그리고 다음 단어를 외우기도 쉬워요. 그래서 단어장은 무턱대고 어려운 거 단어 엄청 많은 뭐 3만 3천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진짜 쉬운 거부터 차근차근 무조건 내가 아는 게 40%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단어를 외울 때 쉬운 단어일수록 그 이미지 그 어떤 단어의 어떤 한글 뜻이 아니라 이미지로 대응시키려는 훈련을 하면은 앞으로 여러분이 글을 빨리 읽는 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고 하면 여러분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죠. 컴퓨터가 뭔지. 노트북 바로 떠오르잖아요. 그죠? 노트북은 뭐 컴퓨터는 뭐 컴퓨터 계산하다니까 이제 계산하는 기계. 처음엔 컴퓨터가 계산하는 기계였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컴퓨터라는 게 글자로 떠오르지 않고 딱 그 개념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이런 거를 뭐 동사든 명사든 그 개념으로 대응을 시키는 훈련이 돼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편해요. 모든 단어가 다 이렇게 되긴 어렵고 기본적인 되게 자주 나오는 단어들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두면 나중에 여러분이 구로 된 동사라든지 이런 거 볼 때 되게 편해요. 뭐 be going to 이런 거 볼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자 또다시 이제 실용적인 팁 여러분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팁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암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암기를 잘할 수 있느냐 암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아까 전에 친구가 했던 얘기는 비슷한데 암기는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단어를 진짜 집중해서 60분 보는 것보다 한 단어를 10분 두 번 보는 게 더 암기에 도움이 돼요. 이 정도 차이가 나도 이게 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암기는 강도 아니라 빈도. 사람의 기억력 곡선이 망각 곡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제 이것 따라 학습을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열심히 보려고 하지 말고 물론 최소한의 집중은 해야겠죠. 집중은 해야겠지만 많이 보려는 시간을 쪼개서 많이 보려는 노력을 하는 게 무엇을 암기하든 단어뿐만 아니라 뭘 암기하든 이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암기는 여러분 머릿속에 넣는 입력이 아니라 출력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단어 하나를 외웠어요. 근데 단어를 보고 뜻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지 하다가 뜻을 딱 봤어. 맞다 이거지 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처음 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떠올리지 못했을 뿐. 그래서 암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입력이 물론 되긴 돼야겠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은 장벽이 출력이에요 사실. 그래서 암기를 할 때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는 이미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끄집어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머릿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연습. 이거를 하는 거 하면은 영어 단어를 주구장창 봐도 하루 종일 봐도 몇 개 못 외우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암기에 대해서 첫 번째 강도가 아니라 빈도, 두 번째 입력이 아니라 출력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